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1987년 12월 16일로 돌아갔습니다. 29년 전의 일이죠. 바로 우리가 개헌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던 그날인데 투표함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과연 그랬는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987년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 때 구로구 개표에 밀봉했던 개표함 본 장면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투표함인데요. 저게 원래 색깔은 옥색, 에메랄드색 아주 투명한 색깔이었는데 네. 29년의 세월이 흘러서인지 저렇게 하얀 탁한 하늘색으로 변했고 자물쇠도 저렇게 낡았습니다. 군데군데 녹도 보이고요. 기억하시나요? 1981년 구로울 선거구에서 부정투표가 있다면서 자, 점거 농성이 시작됐고 서울대 경영학과 한 학생이 목숨을 뛰어내리면서 또는 떨어지면서 죄송합니다. 그 하반신을 많이 다치는 상황을 겪었는데요. 당시 얘기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편집위원. 그 당시는 1987년이면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인가요? 하기 직전 이제 취업하려고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그때쯤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거가 1로 3급이 맞붙은 그 몇 년 만입니까? 박정희 네. 시절 후반 유정에 있고 할 때 못하고 한도한 때 못하고 이제 직접 선거를 할 때인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거든요. 근데 저 단일화, 양김씨 단일화, 삼기씨 단일화가 안 되면서 또 노태우 후보는 6.29 선언을 발표해서 어떤 지지를 얻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YS도 나오고 좀 전에 노태우도 나오고 이재희 나오겠죠. 이때 돌도 날라오고 아까 성주군에서 날라오는 정도의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물통이 날아다녔지만 그땐 정말 투석전, 돌이 날라왔죠. 네. 그때 최루탄 그냥 쏠 때고요. 방탄 유리 들고 노태우 후보 막는 거였죠. 그 경원 중에 한 사람은 날아드는 돌을 맞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장면. 저렇게 우리가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정치판은 마구 날아가지만. 자, 그러면요. 1987년 12월 16일. 자,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치러졌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죠. 서울 구로을 선거구였습니다. 자, 네. 요거 그 전에 설명드릴게요. 1로 3김 중에서 이제 JP는 좀 탈락하는 구도였고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YS가 유리하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 DJ를 비난하는 흑색 선전물이 돌았고요. 또 YS가 뜬다고 하니까 YS가 통일교 자금을 받았다 하면서 확 흑색 선전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김이 분열은 극단으로 갔었고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한 민주 세력의 열망은 굉장히 강렬했대죠.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게 구로구청 사건입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려졌던 철제 투표함 그 얘기가 당시 1987년 12월 16일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거죠? 네. 6일 오전이 아니고 이제 16일 오전인데요. 16일 오전 11시 반쯤에 서울 구로구청 안에서 뚜껑이 봉해지지 않은 부재자 투표함 1개가 구청 밖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트럭에 실리는 게 평민당원들과 공정선거 감시 단원들에게 적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 저거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혹이 일었던 거죠. 근데 이 투표함은 뚜껑 전체 둘레에 봉함이 없었고 단지 뚜껑을 잠긴 열쇠 부분에만 구로을 선관위에 도장이 찍힌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식빵과 함께 부재자 투표 임명부가 담겨진 상자 속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 장면인데 저렇게 자물쇠가 있는 고기에는 봉인이 있지만 뚜껑 전체에는 봉인이 없어서 뭔가 좀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가 다른 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일면서 시민들이 그 트럭을 에워쌌고 저 투표함을 내주지 못하겠다 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저것 때문에 점거 농성이 시작됐고요. 87년에 이제 점거 농성 시작되면서 양원태군. 저 장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양김씨는 누구를 하나 당선시키려고 할 때인데 그것이 어떤 무산되는 과정에서 저게 나왔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안 됐지만. 자, 역시 88년 1월 선거는 끝났고요. 당시 추락했던 5층, 구로구청 5층에서 추락했던 양원태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 입원 중인 모습, 하반신 마비, 고뇌의 병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저런 진통을 겪으면서 문제의 그 부재자 투표함,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거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뚜껑을 연 거죠. 29년 만에 이제 봉인이 해제된 거죠. 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때의 진실이 뭔지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해서 투표함을 이제 열게 된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저게 무효 처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워낙 1, 2위 차의 표차가 190만 표나 차이 났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있는 4,000표 정도를 열어봐야 네. 한 사람한테 몰려봐야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 처리를 했는데 네. 일단 오늘 다시 열었으니 네. 무려 이제 더 많은 네. 표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이제 몰린 걸 나타났는데 사실 13대 선거 결과는 36대 28대 27. 저 단일화했으면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봐도 참 생각이 좀 나는데 네. 1, 2위 차가 195만 표 차이였고 네. 안에 4,000표는 누구한테 몰표가 가도 저건 당락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무효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구로함 개표를 열어봤더니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3,100여 표, 김영삼 404, 김대중 575, 김종필 130 이렇게 해서 72% 거의 4명 중 3명꼴로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부정투표된 것 아니냐,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가짜표를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잔뜩 받았던 바로 저 파란 포장 안에 있는 구로을 개표구 부재자 투표함, 그 안에는 노태우 후보를 향한 것이 73%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것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일견 볼 때 이거 부정선거 맞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36% 얻었잖아요. 근데 이 투표하면서 73%나 나왔다? 그러나 조금 사연은 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저 안에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네. 이제 부재자 투표를 다 합치면 평균이 36이 아니라 60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73이 물론 60보다는 많지만 36과 73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재자와 일반 투표를 합친 그 네. 평균을 냈을 때는 60%에 놓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득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해서는 아주 큰 표차로 더 많은 투표가 더 들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사실 저건 좀 더 가려봐야 됩니다. 네. 저 안에 든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투표가 됐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정치학회와 선관위가 좀 더 꾸려와서 내년에 종합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가 전체 득표는 36% 얻었지만 부재자 투표에서는 60%로 압도적으로 많이 얻었고 일반 투표는 35% 얻었, 아니 평균적으로 36으로 얻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60% 얻었고 요 투표함에서 73%가 나왔다는 거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 투표함이 뭔가 마법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때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보안사, 기무사의 네. 전신인 보안사 사람들 옛날 분들 만나보면 박정희 네. 시절에 자기네가 부재자 투표 군인들을 할 때 이거 찍어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군인들이 현장에서 병영에서 네. 투표할 때 말이죠. 그래서 거의 부재자 투표 군인들은 90% 이상 박정희 이 정부 시절에는 그쪽에 국회의원들이나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로상김 투표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화가 유지돼서 나왔던 거고 그러지 않아도 군인들은 또 군인을 지지하는 게 많은 거고 노태우가 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지금은 부재자 투표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에서 오히려 또 야당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이 87년, 8년을 경계로 혁명적으로 민주적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운 거죠. 한국 정치학회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 이 장면을 놓치지 말자고 이제 개표를 요구해서 결국 결정이 내려진 건데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내년에 어떻습니까? 종합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저 안에 든 투표가 네. 가짜일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 네. 정치학계의 또 연구 결과, 선관위의 조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진실을 내년에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1987년 12월 16일 그 투표날로 돌아갔습니다. 돌 던지며 시위했던 문화를 보니까 요즘 성주에서 물병 날라온 건 정말 양반인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금석지감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